기출 문제를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는 반복되고 빈출되는 문제가 3개년 안에서 이제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제가 공부했던 3개년 범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나왔고 제가 합격을 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충분하였기 때문에 3개년 정도는 확실하게 암기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김슬기입니다. 네, 저는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2주라는 기간은 제가 이제 자격증 시험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저에게 맞게끔 잡은 기간이고요. 개인마다 자기가 처한 공부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다르니까는 본인의 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셔서 전략적으로 수험 기간을 설정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공부 말고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바짝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직장인으로서 일과 후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고려해서 설정한 거라서 본인의 현재 위치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잘 맞게끔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근하고 나서 1시간 정도 평일에는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적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선은 이제 우쌤의 그 빈출 유형별 기출문제 풀이 동영상을 틀어놓고 짧게 이제 쉬어가면서 퇴근 후에 문제를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주말은 이제 다른 방해 없이 온전하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다 보니까는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서 오전에는 1과목을, 오후에는 2과목을 이렇게 하면서 빨리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반복하는 회차를 여러 번 늘렸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교재 구성을 보아서 나 합격 교재가 구성이 알찼고 또 교재를 구매하면은 무료로 동영상 강의라든지 공부 방법에 대한 이제 강의를 지원해 주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우쌤께서 외우기 괜찮은 암기 꿀팁 같은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그런 요령들을 이제 쭉쭉 해가지고 따라서 이제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부분과 아는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모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친다든지 소리 내어 발음해보면서 계속 제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시험 당일에 답안지를 작성할 때 바로 이제 빠르게 생각이 날 수 있게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작업 전 점검 사항에 대해서 이제 두 문자 암기법으로 설명해 주신 게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프레스 등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에 작업 전 점검 사항으로서 이제 3개에서 4가지 정도를 암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프랑스가 방전되어 크리스마스 트리가 비상정지되어 슬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연상하게끔 암기 두 문자법을 알려주셔서 이 부분이 시험장에 가서도 빨리 생각이 났고 재빠르게 답안지 작성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나 합격 카페도 자주 애용을 했고 유튜브 영상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쌤께서 이제 수험생분들의 합격 후기 같은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빠르게 이제 필기와 이제 실기 시험을 동일 회차에 합격했는지에 대한 비법을 전수를 해주시는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저 또한 그대로 하려고 노력했고, 저 또한 이제 한 번에 동일 회차로 합격할 수 있어서 참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출 문제를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는 반복되고 빈출되는 문제가 3개년 안에서 이제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범위는 좁혀나가되 내가 아는 문제는 정확하게 암기해서 시험장에서 아는 문제는 절대 틀리지 말자라는 마인드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는 3개년이 저한테는 딱 적당했고요.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제가 공부했던 3개년 범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나왔고, 제가 합격을 하는데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충분하였기 때문에 3개년 정도는 확실하게 암기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격증 시험의 특성상 문제 은행 방식으로 해가지고 비슷한 문제가 계속 랜덤으로 반복 출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자가 아닌데 모든 이론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공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전략을 제 나름대로 세우면서 우선은 기출 문제를 이제 풀면서 어떤 문제가 중요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베이스로 잡고, 그 다음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지만 좀 더 심화되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이제 이론 교재로 발췌독을 하면서 더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보충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필기 공부를 하면서도 제 4과목과 5과목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4과목은 전기안전관리 분야였고 5과목은 화공안전관리 분야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느꼈던 이유는 통상 이제 일반인이 자주 접하지 못하는 생소한 개념과 전문적인 용어가 많다 보니까는 친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신유형 문제가 한 1에서 2% 정도 출제되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신유형 문제라고 해서 완전히 생소한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기출 문제의 기본 베이스에서 관련된 개념으로 해가지고 나온 문제라서 완전히 새로운 문제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산 문제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산 문제 또한 빈출 공식이 정해져 있고 기출 문제에서 이제 숫자만 바뀔 뿐 똑같은 공식으로 계속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쌤이 반복하고 강조하는 빈출 공식을 암기해서 간다면은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시험장에 가서 정말 처음 접해보는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그때는 가감히 포기하고 이제 전략상 찍는 방법으로 하는 대담함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1총칙에서는 연천일률이라든지 사망 만인율을 구하는 공식, 그리고 화공 계상식이 자주 이제 출제가 되는 걸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판단이 되었고, 실제 시험에서도 제가 생각했던 계산 문제 유형이 나와가지고 재빠르게 정답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번에 이제 합격을 하고 싶은 욕심과 그리고 혹시나 떨어질지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쌤께서 강의를 안 해주시거나 가볍게 이제 정독하듯이 자연스럽게 읽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혹시나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사무칠 때가 있는데요. 저는 그때 어느 정도 수험생이라면은 대범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합격 커트라인만 넘어서 이제 합격하는 데는 이 시험의 특성상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합격 점수 이상으로 받을 생각보다는 내가 공부한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점수를 많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암기해서 얻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정독하라는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마음의 긴장을 풀고 재빠르게 훑어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교재에 보면은 이론 부분에 있어서 자세한 이제 서술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모든 이론을 완벽하게 암기하려고는 하지 않았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 분야에서 활선 작업 시 접근 한계 거리를 이제 암기해야 되는 표가 있습니다. 거기 표를 보면은 수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수치를 모두 다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수치 값 중에서도 시험에 계속 나왔던 빈출 반복됐던 수치는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그 중간에 혹시나 수치를 묻는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시작점과 끝점의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중간에 일정 간격으로 수치 값이 어느 정도 이제 반복되는지를 기억해 두었다가 그 요령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경우 중간 값을 유추해서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예와 같이 본인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양과 이제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